여러분, 보통 대기업 가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돈이랑 안정성이죠. 제 지인 중에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둘 다 다녀보고 퇴사까지 해보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어디가 더 좋은지 물어봤는데요. 그분이 오히려 어떤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둘 다 우리가 모르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직접 겪어본 지인의 리얼한 경험과 실제 통계 자료를 정리해서 대기업 직장인과 중소기업 직장인의 찐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봉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신입 초봉은 약 3천만 원 전후이고요. 대기업은 5천만 원 전후 수준인데요. 특히 최상위 대기업은 신입도 7천만 원 전후까지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연봉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중소기업은 40대가 돼도 연봉 5천만 원 넘기도 힘든 반면에 대기업은 50대까지도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죠. 심지어 대기업 과장이랑 차장은 연봉 1억이 기본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뉴스 보면 맨날 서울 강남 아파트만 평당 1억이니 2억이니 하면서 비현실적으로 오르잖아요. 하지만 저기 어디 지방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그대로죠. 저는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르는 강남 아파트 같고 중소기업은 시간이 가도 오르는 게 더딘 지방 소도시 아파트 같다고나 할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받는 월급으로 대출이자를 낸다고 생각하면 대기업 연봉 5천은 7억을 빌리는 것과 같은 수준이고요. 중소기업 연봉 3천은 4억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기준으로 따져봐도 대기업은 3억 2천까지 빌려서 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1억 8천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와서 사봐야 2억 5천짜리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딱 반토막이죠. 요즘 SNS 때문에 맨날 서울에 34평 신축 아파트 아니면 뭐 집도 아닌 걸로 취급을 하는데 중소기업 직장인은 34평 신축은커녕 24평 구축 아파트도 못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연봉도 연봉인데 진짜 큰 차이는 복지에서 체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30대, 40대가 되면서 육아휴직이랑 병가, 유연근무제 같은 제도들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삶의 질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육아휴직은 뭐 당연한 거고 눈치도 별로 안 보이는데 반면에 중소기업은 임신했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주변 직원들 눈치 보고 퇴사 압박까지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육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냐 마냐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어린이집도 등원하고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지각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거 일절 없이 그냥 9시 출근 고정인 경우가 허다하죠. 반면에 대기업은 회사 같은 건물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어서 출퇴근하면서 등원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학자금 지원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삶의 질 차이가 큰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소기업에서 스펙을 쌓아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꾸준히 몸값을 올려 이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직을 하면 연봉이 1,000에서 3천만 원까지도 오르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직은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이직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이직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한 직장에서 2년에서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한다고 해도 대기업까지 가는데 총 9년이 걸리죠. 하지만 실제 이직 시장에서는 연차와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이직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 직장에서 진급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중소기업에서 진급은 더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진급을 하더라도 신입이랑 대리랑 월급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리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 따라서 주변 사람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많다 보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진짜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얘기하는 것도 정말 활발합니다. 실제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목돈을 훨씬 빨리 모을 수 있으니까 재테크를 하면서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돈을 잘 버니까 여행 가고 명품 사는데 돈을 다 쓰는 직원들도 그만큼 또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애초에 버는 돈 자체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벌어볼까 하는 부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바로 부업이었습니다. 이직 준비를 할 시간에 직장 외 수입을 만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추가로 벌면 뭐 대기업 연봉 안 부럽다는 거죠. 진급이나 이직보다 빠르고 잘 되면 수익도 크고
퇴사까지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중소기업은 월급이 적다 보니까 부업이 조금만 잘 된다 싶어도 금방 퇴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부업으로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과 복지 혜택에 버금가는 수익을 벌려면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대기업은 아무래도 잘리면 아쉬울 게 많다 보니까 부업하다가 걸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부업할 때 가장 흔하게 걸리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회사 안에서 입소문이 나서 인사팀 귀에 들어가거나 4대 보험이 중복 가입돼서 인사팀에 연락이 가게 되는 경우예요. 회사 몰래 부업하려면 무조건 이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사 눈치 덜 보면서 부업하고 싶으면 임대 수익처럼 조용히 돈 벌 수 있는 쪽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 대기업을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기업에 갈 수 있다면 가는 게 좋습니다. 연봉 차이도 크지만 대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도 배울 수가 있고 복지 혜택도 크고요. 또 재테크를 하면서 불리는 자산 격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택권이 없는데 어디가 더 낫냐 하는 질문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대기업은 돈과 안정성이 있지만 잃을 게 많은 만큼 높은 경쟁과 조직 문화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요. 중소기업은 잃을 게 없고 연봉과 복지가 부족한 대신 새로운 걸 많이 도전해볼 수 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유튜브에서 회사 때려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 막 엄청난 엘리트 분들이라기보다는 정말 다 그냥 공부 못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는 거죠.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에 입사할 때까지 꾸준히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해나가시면 되고 나는 진취적인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다니면서 다양한 도전을 계속 해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부업은 숙명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세 시대 뭐 이러는데 평균 은퇴 연령이 요즘 60대도 못 넘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부족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하루 10분 일하면서 매달 180만 원씩 벌고 있는 부업이 있거든요. 이 부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눌러보시면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저처럼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을 벌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